이번 시간은 2013년도 1회 3월 26일 날 시행했던 수질환경 기사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를 보면은 접촉시간 1시간에 대한 음용수의 염소 요구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유량이 24,000 큐미터/데이에서 1시간 접촉 후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5, 결합잔류염소가 0.4mg/L를 만들기 위해 NaOCl의 1일 첨가량을 구하라 하는데,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2006년도 1번 문제는 2006년도 6년 3회 기사 문제 몇 번 문제냐면은 2번이 나왔고, 그 다음 2007년도 3회 7년도 3회 기사 문제 몇 번 문제냐면 7번 문제인데, 요때는 풀이가 정상으로 돼 있잖아요. 책에 보면은 이건 정상인데 요게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정상적인 풀이. 여기에 그림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걸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 의외로 다른 사람들 잘 틀리게 산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냐면은, 염소로 주입해서 염소의 주입량이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잔류량이에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은,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못 그려놨어요. 이런 식의 커브가 되어지죠. 염소 요구량 했을 때 여기가 0.4예요. 0.4. 그럼 잔류 염소량이 해당되는 요때 염소의 주입량이 여기 얼마로 나오냐면은, 여기가 0.6이라고 되어 있어요. 0.6 mg/L이고, 그리고 여기서 잘해야 될 것이, 여기 요 높이, 요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0.08로 되어 있어요. 0.08. 그러면은 유리잔류염소 숫자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0.5일 때 1번, 2번이 이 문제에서는 없지만은 0.5일 때 NaOCl의 소요량 kg/day를 구하라.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0.5라는 것을 기준해서 0.5를 기준해서 요때 이것의 값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0.4는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0.5는 여기서 0.5를 찾아서 이걸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어요. 이런 거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여기서 맨 처음에 염소의 양이 전부다 없고, 주입된 염소가 다 산화되어서 없어지니까 없는데, 여기서 조금씩 증가가 된다고. 요때 증가되어진 것이 누가 증가되는 거예요? 요게 결합잔류염소가 증가되는 거야. 결합잔류염소가 생성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파괴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결합잔류염소가 파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요것을 기준했을 때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냐면 요것은 결합잔류염소가 되는 거야. 요것은 결합잔류염소가 되는 것이고 이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리잔류염소야. 그러면 유리잔류염소가 0.5로 왔으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가 되는 거죠. 얘는 밑에 있는 건 누구니까는? 결합잔류염소니까는. 그럼 얘가 0.08이라면은 요 위치를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0.5에다가 결합잔류 0.5에다가 유리잔류염소 여기서부터 0.5가 돼야 되니까는 얼마가? 0.58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0.58에. 만약에 여기가 0.2야. 그러면 0.7에서 찾아야 된다고. 0. 여기가 3이야. 요만큼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5가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 0.8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누군지, 여기에서 파가점보다 이상 되어지는 것이 유리잔류염소 생겨내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를 잘 따져야 된다. 이것도 여기 형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때의 값을 찾는 거예요. 요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거의 양이 누가 되고 결합잔류염소가 되고 그 다음 이만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리잔류염소가 되는 거죠. 유리잔류염소. 그러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정확히 이런 것들을, 왜냐면은 대략적으로 강의해도 어떻게 다른 거에서 맞고 이런 거에서 틀리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붙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합잔류염소가 얼마? 유리잔류염소가 0.5가 돼야 되고. 그럼 이 문제 조건에서 여기 파가점까지 높이가 0.08이다. 그러면 요거는 0.08이 되죠. 이때 해당되는 요때 염소의 주입량을 그래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그래프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찾아보면 얼마나 나오면 여기가 1.6이 나오는 거예요. 1.6. 요런 숫자들이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론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론을 꼭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조건에서 염소라고 하는 것은 Cl2죠. Cl2. 그럼 이 Cl2가 결과적으로 누구랑 HO2하고 반응해서 HOCl Cl이온. 이 HOCl이 OCl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NaOH하고 누구하고? OCl 이온하고 반응을 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NaOCl이 생성되겠죠. 그러면은 OH온이 발생될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염소 하나당에 NaOCl은 얼마가 발생한다? 하나가 발생하죠. 이 문제도 정상적이라고 문제를 볼 수 없어요. 암모니아성 질소를 할 때 요 NaOCl을 사용을 해. 이게 예전의 이름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차염소 나트륨. 지금 하이퍼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얘는 100%짜리라는 게 없는 거야. 얘는 유효염소가 몇 %짜리인 용액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용액으로 써요. NaOCl은. 순도가 100%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하고 섞어가지고 결과적으로 NaOCl 용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NaOCl이 나오면 반드시 원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오려면 유효염소가 몇 %짜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유효염소가 몇 %짜리의 NaOCl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두 가지로 보면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NaOCl의 kg/day야. 그럼 염소라는 것을 주입량이 얼마다? 이 그래프를 찾았더니 1.6이 나왔다라 하자. 그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주면은 kg/큐빅미터이고 여기에다가 24,000 큐빅미터 퍼 데이가 되죠. 여기까지는 염소의 양이다. 염소의 양. 유효염소가 몇 % 이런 말이 없다면은 염소라는 것은 분자량이 71이고 NaOCl은 분자량이 74.5예요. 그래서 NaOCl의 양으로 환산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2006년도, 2007년도, 2013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0.29 정도 나와요. kg/day가 나오고.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NaOCl 해놓고 유효염소가 10%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계산은 또 180도 틀려져요. 얼마 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 per 큐빅미터가 되어지고 24,000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분의 100을 해주면은 NaOCl의 양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다 유효염소가 나오면은 뭐다? 10분의 100. 즉 유효염소라는 것은 NaOCl 100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얼마다? 10이다. 그럼 염소를 10을 집어넣으려면 NaOCl은 100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염소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 정상적인 문제야. 근데 이런 말이 없으니까는 이것을 100%짜리로 보고 71일 때 74.5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결합잔류염소가 0.5일 유리잔류염소가 0.5일 때 그러면은 결합잔류염소가 0.4일 때 잔류염소가 0.4일 때 NaOCl은 똑같은 거죠. 이 그래프만 찾아봤더니 0.6이 나온대. 그러면은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kg per 큐빅미터 유량 24,000 큐빅미터 per day 여기에 얼마? 71일 때 74.5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15.5일. 이 숫자들이 혹시 계산제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이 1번 문제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다음에 주어진 막공법의 추진력, 구동력에 대해서 쓰시오. 정밀력은 정수압의 차. 그러면은 투석은 누구고? 요 2번 문제도 산업기사에서도 나오고 기사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2011년에 산업기사에서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거죠. 2011년도 3회 시험 문제에서 투석은 농도차, 전기투석은 바로 전이차라 그러죠. 역산투법과 한해 여가는 전부 정수압의 차에 의해서 바로 구동력이 되는 거죠. 추진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직경이 D인 450mm인 상수도형 천일근 콘크리트 관이 경사가 1% 구배로 매설되어 있다면 만류시 유속과 유량을 계산하시오. 가득 찼을 때를 만류, 만관 이렇게 얘기하죠. 가득 찰 만자를 써서 평균 유속의 만능 공식을 사용하고 조도개수는 0.015이다. 이거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든 산업기사든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죠. 자, 일단은 유속을 구하고 유량을 구하라. 그러면 유속 V는 n분의 1에 R에 3분의 2승에 I에 2분의 1승 하면은 그냥 대입하죠 뭐. 0.015분의 1 곱하기 원형간에서는 4분의 t. 이때 경심의 값은 반드시 미터의 값이 돼야 돼요. 0.45 미터가 될 것이고 3분의 2승. I는 1%의 구배라 했으니까 100 중에 1이죠.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되죠. 2분의 1승 하면은 유속이 나오겠죠. 1.55가 나온다. 계산기 꼭 눌러보시라 했고, 유량 Q는 단위가 큐빅미터 퍼 세크를 구하라. A 곱하기 V죠. A는 4분의 파이의 D 0.45의 제곱 미터의 제곱 곱하기 1.55 미터 퍼 세크를 곱해주면은 얼마 나오겠죠? 0.25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4번의 문제는 1개월의
1개월간 대장균의 개수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봤다.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기하 평균값과 중간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대장균의 수가 1, 한 달 동안 쭉 산출해봤더니 13, 60, 85, 168, 모자라요. 1, 13, 60, 85, 60, 85 불러줘봐요. 168, 200, 34, 300, 30, 33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가에 기화평균. 평균에는 기화평균, 산술평균, 조화평균 이게 세 가지 평균값을 얘기하는데 기하평균은 B1 곱하기 B2 곱하기 B3 몇 개가 있든 간에 곱하기 BN 그러면은 뭐다? 여기에 N분의 1승이 기하평균값이야. 나는 두 개가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책 같은 데 보면은 요거 A, B가 있다면 A 곱하기 B 해놓고 루트 씌워준 값이 기하평균이야.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이렇게 쓰면은 다 곱해서 N분의 1승 해주면 된다. N분의 1승.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 곱하기 13 곱하기 60 곱하기 85 곱하기 168 곱하기 234 곱하기 330 곱하기 331 곱하기 해가지고 몇 승? 8분의 1승 해주면 되겠죠. 8분의 1승 8개니까는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은 64.09가 69 나오더라. 64.09 이것이 기하평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값을 구하라. 중앙값. 중간값, 중간. 중앙값이나 중간값이나 중앙에 있는 값은 얼마냐? 중간에 있는 전체. 근데 이 도수가 뭐예요? 짝수죠. 만약에 홀수였다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3개 중앙이 85야. 그러면은 중간값은 85가 되는 거야. 근데 짝수야. 그러면은 85, 168 이 두 가지가 이 전체의 중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짝수일 때는 중간에 있는 값, 즉 두 개. 65 플러스 168을 누구로? 2로 산술 평균한 값을 중간값이라는 거야. 65가 아니구나. 85 플러스 168 이것이 중간값이야. 짝수일 때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산술 평균한 값을 중간값이라 한다. 했더니 126.5가 나온다. 자,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고 이런 거는 미처 생각 못했다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안 풀면 되죠, 그죠? 가감하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폐수 중에 피어포를 소속계를 주입하여 화학침전포로 제거하고자 한다. 유입수의 피어포 피의 농도가 10, 유출수의 피어포 피의 농도가 0.2, 유량은 1,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제거되어지는 인의 양을 구하라. 시험 문제 잘 봐야 될 것이 우리 앞에 즉 문제도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문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유입에 대한 PO 퍼 P가 주어졌죠. 이것이 10mg/L. 근데 시험 문제 요렇게도 주어진 적이 있어. PO 퍼가 10mg/L. 20이 나오긴 했지만은 예전 문제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10mg/L가 누구의 농도예요? 인의 농도예요? PO4의 농도예요? 요게 P라는 말이 없으면은 PO4의 농도야.
그럼 P의 값을 산출해야 된다고. 그럼 전체 분자량이 95니까 95 중에 31이 2니까 95분의 얼마? 31 해가지고 인의 농도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요 P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우리 시험 문제 있던 적도 있고 없던 적도 있어. 있고 유출 여기서는 요때 문제에서는 있었다. P 오퍼 P. 예전에도 있던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없던 것이 두 번째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량은 얼마? 200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가번 문제는 제거 이내 P의 킬로그램 퍼 데이는 10-0.2 밀리그램 퍼 터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유량은 2000 하면 되죠. 요거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19.6. 나번의 문제는 P 제거 시 소요되어지는 소속해의 양을 구하라. 소속해의 양. 소속해의 양. 그러면은 지금 문제의 반응식을 보면은 아니면은 반응식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CA5, 피어퍼3, OH라는 물질이 아파타이트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때 칼슘이 5개가 들어가고 피어포가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반응식이 있으면 반응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인 피어포 하나당 피어포 3개당 칼슘이 몇 개가 필요하다? 5개가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 칼슘을 CaOH2로 지금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은 CaOH2의 소요량을 구하는 것이니까는 그러면은 이 속에 2는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없죠. 칼슘이 5개 있으려면은 CaOH2가 몇 개 필요하다? 전체 5개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칼슘이 5개면 CaOH2로서 대신해서 얘를 집어넣어서 칼슘을 공급하는 거니까는 CaOH2도 전체 5개 필요하다. 그러면 3 곱하기 얼마일 때? 31일 때 5 곱하기 분자량 74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두 번째 나번에 뭐지 있으니까는 CaOH2의 킬로그램 퍼 데이는 제거되어지는 인의 양이 19.6이라는 걸 아니까는 아는 걸 가지고 푸는 게 편하죠. 근데 요거 틀리면은 연달아 다 틀리는 거지 뭐. 근데 이게 틀렸으면은 그러면 인의 이게 P의 값이니까 3 곱하기 얼마? 31일 때 5 곱하기 74가 소속해가 필요하다. 요거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해서 계산했더니 77.98 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전 슬러지의 함수율이 95% 비중이 1.2고 재용이 되지 않는 것을 할 때 침전 슬러지 양은 얼마냐? 이 속에 이런 물질 아파타이트산이 만들어서 이제 침전 제거되어지는데 이 속에 누구다 인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번에는 3몰의 P대 CA5 PO4 3 OH가 생긴다. 인이 제거된 게 다 이걸 만든 거니까는 3 곱하기 31일 때 이 아파타이트산의 분자량은 502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은 슬러지야. 이거를 몇 줄씩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일단 얘를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제거되어지는 인의 양이 19.6이니까는 19.6kg per day. 3 곱하기 31일 때 502라는 아파타이트산이 필요하죠. 근데 얘가 이제 침전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슬러지 중에 차지하는 고용물이야. 그 침전물에 차지하는 침전물, 슬러지 중에 차지하는 고용물이 얘는 얼마라 했어요? 함수율이 95%였으니까 고용물이 5%죠. 그럼 얘가
오일 때 슬러지를 얼마냐? 100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슬러지의 비중이 얼마래? 1.2래. 그 얘기는 1m 3승이 누구랑? 1.2톤, 1.2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냐? 그래서 계산했더니 1.76이라는 값이 나오죠. 76 큐빅미터 퍼 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몇 번? 5번의 문제 해당되고, 6번 문제는 상수 처리 시 적용되는 전염소 처리와 중간염소 처리에서 염소제의 주입점을 기술하시오 그랬는데, 전염소죠. 전염소 처리. 전염소 처리. 처리는 처리 시 주입 지점. 이것도 지가 생각난 대로 아무렇게나 이게 대충 해야 부분 점수 또는 뭐다? 빵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보면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주입한다라는 것이 기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입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맨 처음이 아니라 어디냐면은 치수시설, 도수시설, 그 다음에 착수정, 도수 관로라 그래. 도수 관로, 도수시설이 아니라 관로, 착수정, 혼화지, 염소 혼화지, 등으로 교반이 잘 일어나는 지점 이래야 돼요. 이런 데서 전염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염소 주입을 하게 되고, 중간염소, 처리 시 주입 지점은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서 혼합이 잘 일어나는 지점에서 주입을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어디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된다는 거야. 탈락, 여기 여가지 전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 다음 7번째. 인구가 6,000명인 마을에 산하구를 살게 하려고 한다. 유입유량이 380리터 per capita day. 한 사람당 하루에 380리터. 그리고 유입 BOD5가 225mg부터 처리량은 90%의 BOD. 5의 재고율을 가지며 생성 개수 Y의 값은 0.65, 산화되어지는 그램 BOD 당에 0.65 그램 ml/vs가 생성된다. 내 호흡 개수는 0.06 퍼대이며 총 고용물질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분율은 0.8이며 ml/vs는 mlss의 50%일 때 물음에 구하시오. 단순 슬러지 생산량은 0이다. 거기에다가
가번에는 체류 시간이 1일이고 예상 반성비가 1.0일 때 반응조의 부피 용적을 구하시오. 운전되고 있는 MLSS의 농도를 구하라 그랬죠. 첫 번째 가에서는 반응조의 용적은 유입유량에다가 체류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럼 유입유량은 큐빅미터 퍼 데이는 0.38 큐빅미터 퍼 인데이죠. 몇 명분? 6,000명이 들어오죠. 6,000인 해서 산정을 했더니 얼마 되냐면은 2280 큐빅미터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반송비가 있죠. 반송비 R은 Q분의 QR인데 이거의 값이 1이다. 그 얘기는 Q는 이퀄 QR 같다. 이쪽 물만 들어오면 얘만 들어오면 되는데 얘가 같이 혼합이 돼서 들어오니까는 유량이 이제 어떻게 돼?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 부위는 결과적으로 유입유량이 Q 플러스 QR이야. QR에 체류 시간 TD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네, 들어오는 유량이 2280이고 여기에 반송돼서 들어오는 양은 바로 2배가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유입유량을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 놓고 체류 시간은 하루 하면 되죠. 그래서 용적 부위를 구했더니 2배 4560 큐빅미터가 되겠네요. 자, 요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MLSS 농도를 구하라. 슬러지의 순 생산량이 0이다. 그 얘기는 제로는 슬러지 생산량 XRQW은 세포의 증식 개수와 내혹 개수가 있을 때는 Y의 BOD, Q의 BOD의 제거율 마이너스 내혹 개수의 미생물의 농도 곱하기 바로 용적이죠. 그럼 제로는 Y는 0.65라고 있겠었고 유입되어지는 BOD의 농도가 얼마였냐면은 225. 이때 MLSS의 농도를 밀리그램 퍼리터로 구하는 거니까 BOD의 농도를 225 밀리그램 퍼리터로 쓰는 것이 요령이죠. 유량은 지금 폐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반응조가 있고 바로 반송비가 있다 그랬어요. 반송비가 이렇게 QR이 들어온다. 그럼 이때 이 두 물이 섞여서 여기 유입되어지는 BOD가 225가 아니라 여기 유입되어지는 농도가 225고 유량이 얼마예요? 228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 농도에다 유량은 얼마를 써야 돼요? 2280을 써야 되는 거야. 여기 큐빅미터 퍼 데이 100분의 90이 되고 제거율 내 호흡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었냐면은 내호흡 개수가 0.06 퍼 데이. 그리고 MLSS의 농도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MLSS 농도 X라고 써도 되고 그 중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분율은 이 중에 0.8이고 그 중에 해당하는 미생물 MLVSS의 농도는 미생물의 농도가 돼야 되니까는 100분의 5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용적 부의 값이 얼마다? 구했더니 456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미터 삼성 없어지고 데이데이 없어지면은 MLSS 농도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MLSS 농도를 구해보면은 얼마? 했더니 얼마냐면 2742.19 42.19 밀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7번 문제.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면은 DO 포화 농도가 9mg/L인 하천 상류의 한 지점에서 DO 농도가 5mg/L라면 6일 유화했을 때의 하류 지점에서 DO 농도를 산출하시오. 하천수의 20일 BOD는 10mg/L, 탈산소 가스는 0.1%, 제포의 가스는 0.2%, 상용대수로 풀어라. 그러면은 누구를 이용해서 용존산소 부정량 DT는 K2 마이너스 K1분의 K1 곱하기 BOD U 10의 마이너스 K1 곱하기 T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2 T. 이것도 워낙 기본적인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사실 특히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기사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변형되어진 것들이 잘 나오게 돼요. 온도가 예전에 보면은 온도가 하천이 20도씨가 아닌 조건에서, 그러면 이거 다 20도씨가 아닌 조건으로 다 바꿔줘야 돼. 근데 여기는 상당히 편하게 시험 문제 나왔죠. K2의 값은 0.2고 K1의 값은 0.1. 요때 BOD U인데 20일 동안의 BOD 값이 10이라 줘있죠. 그러면 여기다 10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이것도 BOD U라고 했으니까 또 소비식 해가지고 BOD U를 또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BOD 20일, 우리가 20일 동안만 실험했을 때 그때의 BOD 값을 무엇이다? BOD U라고 하는 것이지, 더 소비될까봐 21일을 해보고 22일을 하고 23일을 해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 20일까지 하면 이제 분해가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BOD 소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0.1 곱하기 6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0.1 곱하기 6 플러스 D0는 시작점에서의 용존산소 부정량 9 마이너스 6이 되겠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2 곱하기 6일 해서 이것을 산정을 해봤더니 2.13이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끝나면 큰일 나죠. 6일 유하 후 DO 농도는 포화 농도 CS에서 D6를 빼준 값이죠. 그래서 얼마? 포화 농도가 9라 했었고 부정 농도가 2.13이니까 2.13을 빼준 값 6.87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겠죠. 이것이 8번 문제. 9번째 문제는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방법처럼 물리적 제거 방법과 화학적 제거 방법, 제거 방법인 공기 탈기법, 그 다음에 파괴점 염소 주의법, 화학 반응식을 포함해서 쓰시오. 에어 스트리핑, 이것은 공기 탈기법이라 하죠. 이것은 물리적 처리 공법에 해당되는 거죠. 공기 탈기법. 이것은 암모니아를 물과 반응하면은 암모늄 이온이 생성되어지고 OH원이 발생되어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중에 누구를 OH에 해당되는 성분, 대표적으로 NaOH, CaOH2를 주입하게 되면은 수중에 OH원이 많아지면서 수중에 OH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pH가 높아지면은, 즉 얘네들이 녹아있는 농도들의 곱은 일정한데 OH원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역반응이 일어난다. 역반응이 일어나서 누구?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생기는 거죠. 그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기체가 공기 중. 그때 공기에 용존되어지는 암모니아 기체를 조금 더 쉽게 뽑아내기 위해서, 날려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공기를 주입하죠. 공기를 주입하되면 공기방울이 형성되고 공기방울이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용존된 기체를 무엇이다? 날려보내는 방법이 물리적 처리 방법, 공기 탈기법, 일명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거를 같이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파괴점 염소주의, 파괴점 또는 파과점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포인트. 파과점 염소주입은
암모니아가 염소인 하이퍼 염소산하고 반응해서 NH2Cl 누구? 모노클로라민이 형성되고, 이 모노클로라민이 파괴전 염소 주위까지 가면서 이 염소에 의해서 누구로? 질소 기체가 발생이 되고, 누가? HCl이 발생되고 H2O가 생성돼요. 그래서 질소 기체가 되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요 질소가 2개니까는 요 2개죠. 그랬더니 염소가 3개죠. 그럼 여기 3개 쓰면 되죠. 수소는 5개죠. 5개 맞죠. 산소 하나죠. 하나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식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하고 합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2개 있으니까 얘가 2개가 있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다 2개씩 해주면 되죠. 2개씩. 고로 이 2가지를 좌측과 우측의 동일한 것은 상쇄하는 거니까는 2몰의 암모니아는 3몰의 HOCl과 반응해서 질소 기체를 만들고 HCl 그리고 3배의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속에서 기체를 날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다? 파과점 염소 주입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되고, 문제 해설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함수율이 95% 슬러지 120큐미터/데이를 탈수하려고 한다. 슬러지 고용물당 염화제일철과 소속계를 5% 20%를 첨가하여 15kg/킬로미터/아워의 속도로 탈수하여 수분 75% 탈수 케이크를 오고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슬러지의 비중은 1이며 탈수기는 24시간 연속 가동한다. 탈수 여과기의 면적을 구하라. 탈수 케이크의 양을 구하라. 첫 번째 가에 여과 속도가 15 kg/square hour라는 것은 여과 면적당에 유입되어지는 고형물의 양을 탈수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 여과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입되는 슬러지는 얼마냐? 120큐빅미터/데이예요. 이 문제에서는 다행스럽게 데이가 나왔으니까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하니까는 뭐다? 24hour로 써야죠. 만약에 탈수기에서 8시간만 가동한다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 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 시간 잘 봐야 되고. 그러면 이때가 유입되는 고용물의 양이니까 킬로그램과 얘도 킬로그램 고치기 위해서는 슬러지 양을 1큐빅미터는 비중이 1이니까 10의 3승 킬로그램 하면 되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함수율이, 들어올 때 함수율이 얼마냐? 95%다. 그 얘기는 100분의 5만이 고용물이다. 이 고용물에 대해서 염화 제1철과 누구를 소속해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고용물에 대해서 5%, 25%. 그럼 5%라는 것은 100에서 100짜리가 얼마로 만든다? 5%를 더 주면 105를 만든다는 얘기죠. 100짜리를 105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소속해가 됐든 즉 염화제일철이 됐든 얘네들 전부 뭐다? 고용물로 보는 거야. 이거는 100에다가 5를 더 집어넣고 20을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나 해야 돼? 100 중에 105가 되는 거야. 105. 이만큼 늘은 거라고. 5%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20%를 또 늘려. 그러면은 100 중에 얼마 되는 거야? 120이 되는 거지. 요거 계산 잘해야 돼. 홀라당 0.5 쓰고 0.05 쓰고 막 그러면 큰일 난다고 요거. 요거 꼭 이렇게 해서 면적 A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면적 A를 구해봤더니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21m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요런 문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케이크 양을 구하라. 케이크. 케이크 양을 큐빅미터 퍼 데이로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탈수기로 들어오는 고용물은 100% 다 탈수돼서 나가는 거야. 근데 들어올 때 함수율이 95%짜리가 75%가 돼서 나가는 것 뿐이죠. 75% 돼서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들어오는 고용물의 양은 다 했으면은 120 큐빅미터 퍼 데이인데 들어올 때는 나갈 때 무엇이다?
슬러지의 비중은 탈수 케이크의 비중이 만약에 1.2다라든가 즉 들어올 때 비중은 1인데 나갈 때 비중은 1.1이라든가 그럼 무게로 바꿔서 나중에 부피로 환산해야 돼. 근데 들어올 때 누가 되고 비중이 1이고 나올 때도 조건에서 비중이 1이죠. 그러면은 굳이 무게로 바꾸지 않아도 돼. 왜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큐비미터 퍼 데이니까는. 그럼 들어오는 이 슬러지 중에 얼마만 고용물이다? 100분의 5만이 고용물이다. 거기에 염화제일처를 집어넣어서 이만큼의 고용물이 늘었고 소속해를 집어넣어서 이만큼이 늘었죠. 그럼 이게 유입되는 고용물의 전체야.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유입되는 고용물, 즉 탈수기에서 빠져나가는 탈수 케이크 속에 들어있는 고용물의 양이 되는 거야. 그 탈수 케이크 속의 고용물이 몇 %를 차지하는데요? 함수율이 90, 75니까는 고용물은 25죠? 25분의 100.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이론적인 거 알면 이거는 전부 산수죠. 30.24.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복잡스럽게 풀어요. 복잡하게 풀면은 그나마큼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에?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복잡하게. 그렇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한 번 더 한산하는 과정이 많다는 얘기는 뭐다? 그나마큼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면은 수철에 사용되는 약품 응집 과정에서 알칼리도는 중요하다. 무기응집제인 응집제가 산소를 소비하면서 응집에 필요한 칼슘 염 형태의 알칼리도와 반응하여 플록이 형성되는 완결 반응식을 쓰시오. 가번은 FeSO4 칠수화물 황산 제1처리죠. CaOH를 반응식을 쓰시오. 이때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Fe2SO4설이 황산 제2철과 중탄산 칼슘의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FeSO4 실수화물 누구랑? CaOH2 여기에 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반응하면은 얘는 물 분자는 떨어져 나갈 거고 이 앞에 거하고 뒤에 여기 앞에 거는 양이온 뒤에 거는 음이온이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반응해야 되죠. FeOH3로서 침전이 형성돼요. 이게 침전물이 이런 거 표기 안 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음이온과 양이온 CaSO4가 되겠죠. 그리고 누가? H2O가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개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개수 맞추면은. 그래서 개수를 맞춰보면은 여기에서는 누가? 그냥 편의상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은 이게 몇 배가 되냐면은 2배. 2배가 되고 얘도 2배.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O2가 되고 당연히 얘도 2배 되고 2배 되고 그 다음에 H2O만 얘가 13배가 돼요. 개수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은 이런 것은 별거 아니다. 가장 큰 주의는 여기에 철 3가의 물질로서 침전 제거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숫자가 틀려져. 그래서 여기 산소 필요만큼을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할 때 여기 하나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개수 맞추기 안 맞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배씩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e2 SO4 3가 누구랑? CaHCO3 2하고 반응을 해. 그러면은 이것도 FeOH3가 되고 CaSO4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물 분자들이 남으면은 H2O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개가 있으니까 2개, 얘는 3개가 있으면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칼슘이 3개 있으니까 3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소의 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수소의 수를 맞춰보니까는 수소의 수는 다 맞는데 누가 저기 수소가 다 맞으면은 수소가 여기에 2개짜리가 3개, 6개죠. 여기 3개짜리 2개, 6개 맞죠?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서 산소가 몇 개예요? 12개죠. 여기는 산소가 6개짜리가 여기 3개가 있어. 그럼 6개짜리가 3개 있으면 얼마예요? 18개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몇 개야? 3개에다 2개니까는 6개죠. 여기는 4개짜리가 3개? 12개야. 그러면은 12개 하니까 여기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2개가 지금 모자르죠. 그죠? 12개. 12개가 모자르네요. 그럼 12개. 산소가 12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탄소를 씌워보면은 탄소는 여기 몇 개 있어요? 탄소는 없죠. 여기 탄소 몇 개? 2개짜리가 3개, 6개 있어야 되죠? 여기 탄소 없죠? 그럼 탄소가 6개 있어야 되고 6개하고 산소가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탄소도 없고 산소도 없어. 그러면 얼마예요? 누가? CO2가 발생되어 있죠. 그럼 몇 개가? 6개가. 그지? 그러면은 개수가 다 맞는 거예요. 이 반응식은 앞에 게 양이온이고 뒤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반응하고 여기 양이온하고 음이온 반응하고. 여기서 HCO3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수산화 제2철로 반응이 된다. 요것만 기억해내면 다른 것들은 다 갖다 이제 없는 거 찾아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수소가 남아 H2가 되는 거야. 안 남아 안 쓰면 되는 거지. 그것만 할 줄 알면은 된다. 12번째 문제를 보면은 포도당 1000mg 퍼리터가 있다. 단브레메 나팟이요. 표준 상태를 기준. 형기성 분해 시 생성되어지는 메탄의 밀리그램 퍼리터. 이 용액 1리터를 형기성 분해 시 발생되는 메탄의 양 밀리리터를 구하시오. C6H12O6 3배 CO2 플러스 3배 CH4가 되죠. 이런 것도 잘 써야 돼요. 분자량이 180이라고. 180일 때 메탄은 3 곱하기 16이야. 그러면은 이 조건은 뭐다? 무게일 때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램일 때 그램이고 밀리그램일 때 밀리그램 뜻이야. 근데 얘는 무게고 얘는 부피라 그러면 반드시 이 옆에 단위를 써줘야 돼. 그러면 메탄의 지금 현재 필요량은 가번의 문제에서는 밀리그램 퍼리터. 조건이 없는 한 100% 분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1000mg 퍼리터가 있어요. 포도당이. 180일 때. 얼마? 3 곱하기 16. 이때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밀리그램 써도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266.67이 나와. 그런데 C6, H12, O6가 3배 CO2하고 3배 CH4가 반응하면은 얘가 180일 때 3 곱하기 표준 상태 22.4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램일 때는 무엇이다? 리터죠. 얘가 밀리그램일 때는 밀리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램, 리터 쓸 필요가 없죠. 무엇으로? 밀리그램일 때 밀리리터가 생성된다. 요것만 알면 되죠. 지금 메탄의 생성량을 무엇으로 물어봤으니까는 밀리리터를 구하라. 그러면은 지금 포도당이 1000mg 퍼리터가 있는데 이런 용액 얼마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1리터. 1리터를 곱해주면 1리터서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총량이죠. 얼마가? 포도당 180mg일 때 얼마가? 3 곱하기 22.4ml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은 얼마 해서 그래서 단위가 밀리리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73.33ml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문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는 요게 1회 때 2013년 1회 때 시험 문제인데 알고 보면은 특별하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없는 거야. 근데도 이런 문제가 나와도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왜?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아는 거 하나하나씩 해서 그 문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풀면은 실수만 하면은 절대 같이 공부해서 떨어질 일 없어요. 꼭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항상 질문해야 돼.
어디에다가? 다음 카페에다가 질문하면은 제가 최대한 그 멋있는, 그 아주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답을 해주니까는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